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온 기자였죠. 한국의 나쁜 점을 취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볼일을 다 본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는데요. 길을 건너는 순간 웬 승용차가 그녀를 향해 달려듭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은 차체에 깔리고 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살피다가 이 여성이 일본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인 하루카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지금이야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다니지만 옛날에는 한국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10대, 20대는 한류에 푹 빠져서 살지만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혐한을 꽤 심각하게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40을 향해 가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무척이나 커요. 한 나라의 주요한 분위기나 사상을 만드는 것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체일 텐데요. 언론이나 출판 등 대중에게 노출되는 미디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계에서 기자로 일했어요. 부모님부터 방송계에서 일하셨거든요. 방송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마음을 사야 하는 업계이다 보니 자극적인 것들을 주로 내보내죠. 방송국에서 일하시며 결혼해서 아버지는 국장까지 지내시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부모님의 경우는 혐한이 심각한 일본 커뮤니티 사람들처럼 진지하고 심하게 혐한을 한 건 아니셨습니다. 그냥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혐한이 꽤 심했어요. 부모님처럼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자가 된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혐한 감정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쓰려고 기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면 제가 자주 들락거렸던 커뮤니티가 혐한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한은 일본 대중에게 자극적인 요소거든요. 혐한 관련 컨텐츠는 돈이 되니까 언론계에서 무분별하게 남말한 것도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 나이 34이던 시절 저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후쿠오카에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발품 팔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들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도로가 아닌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웬 정신 나간 차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내부에 사람들이 많은 가게 쪽으로요. 하필이면 제가 그 앞에 있었죠. 당장 피해야 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몸이 마비된다는 것을요. 저는 폭주하는 자동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는 결국 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제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34년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렵게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영화 주인공 같은 생각을 떠올렸죠.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하고요. 천국이나 지옥은 아니었고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머리도 다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도 제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차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들이받았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알고 보니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저는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걷지 못하게 되면 절망적이겠지만 특히 저는 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발로 뛰는 기자였으니까요. 한국인에 대해 취재하려고 후쿠오카에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다니. 제 증오는 사고를 낸 운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혐한을 재미로 했다면 이제는 진심이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재활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들 거라고 했지만 상관없었죠. 그렇게 저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죠. 그동안 기자 일은 계속했고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현장에 가면 보다 차별화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팬데믹부터 일본에서 한류 유행이 심해져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일본 내 한류에 200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전에 없이 한국풍이 유행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현지 모습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죠.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적일 정도로 수도 서울은 첨단적이더군요. 제가 주로 다룬 것은 혐한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집단주의가 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도 마음대로 하며 유행에 민감해 줏대가 없는데 화를 많이 내고 성질이 급한 투박하고도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던 한국인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건 사실 좀 두려운 일이기도 했죠. 원래부터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데 일본인인 저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어서 최대한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인처럼 입고 다녔어요. 서울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지하철이었는데 일본 지하철에 비해 편의성이 압도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어딜 가도 쾌적한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험악한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만 있었죠.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까지 저는 아주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때 한국에 대해 제가 가진 편견이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였지만 한국을 욕하는 기사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혐한에 포커스를 맞춰 자료를 모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정리해야지 하고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돌아가기 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작고 귀여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들이켜자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잔을 다 비우고 이만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사고 당하던 날과 정확히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차가 제 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에 50년도 안 산 사람이 교통사고를 2번 이상 당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2번째 당하는 거여도 너무 놀라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첫 번째 교통사고에 비해 덜 아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차 밑에 깔렸다는 거였죠. 다치기도 했고 차가 너무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후쿠오카 때도 한국 취재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 취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네요. 한국 때문에 억울해져서 눈물이 났는데 그 순간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뒤쪽으로 가서 더 들어주세요.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게 됐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힘을 합쳐 차를 들었고 저를 빼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차 밑에 깔린 상황에서 운전자가 바퀴를 굴려버리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운전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와줬던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운전자분은 제게 명함을 주셨고 저는 누군가가 불러주신 구급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현장에 있던 분들이 바닥에 떨어진 제 짐도 전부 챙겨주셔서 제 자료들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 경미한 부상이어서 입원까지는 안 해도 됐습니다. 사고 당하던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고 때처럼 심하게 다쳐서 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어쩌나, 이번에는 더 심하게 당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별일 아니었어서 정말 감사했죠. 한국에 와서 사고 당한 건 지금껏 제가 혐한 활동을 한 데 대한 벌인가 싶어졌습니다. 후쿠오카에서의 사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분에게 따로 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사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 때는 사고 규모가 더 크긴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번 사고에서는 모두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확실히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죄송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수집했던 혐한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혐한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해 기고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분야를 바꾸었더니 댓글 연령층도 확연히 달라졌더군요. 전에는 중년층이 대다수였는데 요새는 10대, 20대 등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보다 조회수도 더 잘 나와서 좋은데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제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국을 싫어하는데 열중하느라 저 자신이 악한 사람 같았는데 요새는 좋아하는 것만 봐서 그런지 인상이 선해졌다는 말을 들어요. 지금까지 하루카 씨가 한국에 왔다가 편견을 깨부술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